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가는 부분 그래도 투자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는 우리가 테마 36을 프린트 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교재는 천천히 옮겨볼게요. 교재는 페이지 가셔서 281페이지를 피세요. 281페이지로 가시면은 281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제 여기다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현금 수지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운영만 해요? 처분도 해요? 운영한다는 거는 소득이득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임대료를 받고, 그래서 매기간 받고, 토지는 지배를 받고, 건물은 임대료 받아서 영업의 현금 수지를 이따 배울 거고요. 근데 나중에 운영만 합니까? 나중에 처분도 합니까? 처분도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받고, 매매 차익, 양도 차익, 시세 차익, 그래서 뭐, 지분이 붙게 한다는 건 이따가 해드리겠는데, 그래서 운영과 처분을 다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은 28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영업수지 계산에 박스가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와서 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이건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천천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돈만 갖고 투자해요. 타인 돈을 빌려요. 지렛대고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 금액이 총 투자액이 만약에 뭐 20억이다. 그럼 내 돈을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이 지분 투자액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타인 돈은 이제 저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저당에 대한 대부액이에요. 저당 돈 빌리는 비율, 대부액이 되고 자, 갑돌이가 이제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겠죠. 운영하고 처분. 그래서 운영소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자본이득.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임대 단위수가 만약에 25칸이다. 그럼 곱하기 100원을 채워놓죠. 그럼 2,500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은 투자를 했나요? 예상을 하나요? 예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단위당 예산인들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한 게 따라보세요. 가는 총소득. 원래 이제 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조라고 하거든요. 공실이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불량물체는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대손충당금이라고 하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해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뺍니다. 빼게 되면은 기타 소득은 자 이거를 따라해 보세요. 영업의 수익. 그럼 임대료 외 수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들 주차장 빼고 그럼 나오는 게 그냥이요 유효예요. 유효. 그럼 우리가 총소득을 이제 또 빼게 되면 경비를 빼줘야 되죠. 그럼 순소득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 근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다 좀 현관펜을 쳐놓으시는데 이거는 이제 원리금이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도 되고요. 더한 것도 되고 이건 다른 용어로 따보세요.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거든요. 저당 지불액. 대부액이 아니라 저당 지불액이다. 자, 그럼 우리가 빼게 되면 아직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세후겠어요? 세전이겠어요? 이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자체가 전체 소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소득이 있고 순소득이 있고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경비부터 뺀다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제가 또 비비세.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그럼 비비세는 이거는 그냥요. 이건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총에서 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죠. 자, 빚을 빼면 세후예요? 아직 세전이에요?
세금을 빼면 세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빼주는 과정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간다면, 자, 우리가 이제 프린트해 보시게 되면, 자, 따라보세요. 가능 총소득. 자, 이건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임대 가능 면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기타 수익은, 자,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임대료 외 수익. 영업 외 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관리 수익, 주차료 수익, 여러 가지 이제 자판기 수익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고요. 영업 경비는 투자 대상 부동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아까 부채 서비스액 기억나시죠? 부채 서비스액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 저당 지불이기도 하고, 자, 영업소득세는 매기간 지불해야 되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럼 요 정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우리 기본서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전반적인 얘기고요. 기본서에는 어떤 게 돼 있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라면 당연히 빼니까 밑에 소득이 큽니까? 위에 게 큽니까? 위에 크죠. 근데 반드시 크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영업 경비는 반드시 나간다. 아까 위에가 필수 항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돈을 빌립니까? 안 빌릴 수 있습니까? 전에 내 돈을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얘랑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다고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을 했는데 적자가 날 수도 있죠. 그럼 세금을 내요? 안 내요? 그럼 세전이 항상 큽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위온 항상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른쪽에 그 핵심들이 다 그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인데, 90원에서 10원을 더하면 100원이 되죠. 이렇게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시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영업경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박스에. 보고 계셔요? 그때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한데, 영업경비에 포함 항목이 있고, 불포함 항목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감다는데, 우리가 시험제는 보통 불포함 항목이 시험에 잘 나와요. 불포함 항목.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볼게요. 보게 되면은,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영업경비예요. 무슨 경비다? 영업경비. 근데 공실은요, 영업경비를 빼주기 전에 그냥 있어요. 미리 빼줬어요. 빼줬고,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이렇게 빼줄 거죠. 그 다음에 세금도 그냥요, 나중에 빼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안 들어가는 거, 공실 및 대선 충당금이 아까 불량부채였거든요. 임대료 해서 부채 서비스, 소득세, 법인세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요 감가상각비에다가 건물의 감가라고 해놓으세요. 건물의 감가. 건물의 감가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나가는 경비가, 자, 따라보세요. 캐시가 그냥이요, 현금이에요. 근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회계상이거든요. 그럼 경비예요? 경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우리가 왜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만약에 10층에서 11층을 증축했다. 그럼 이게 이제 대수선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매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경비가 아니라 내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 자본적 지출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도 아직은 우리 시험이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 시험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개인적 업무비하고 임대인 개인적 업무비야.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인적 업무비는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 개인적 업무비를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따라서 소유자의 급여. 소유자가 임대인이잖아요, 그죠? 그 소유자의 급여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요번에 급여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죠?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재산세는 보유가세니까 집어넣죠. 화재보험료도 이제 소멸성 되니까 집어넣고, 중개수료,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요 공실은 그냥 있어요? 미리 빼줬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나중에 빼줄 거죠. 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죠.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나간 현금입니까? 이건 회계상입니까? 회계상이고 자본 쪽 지출 안 들어가죠. 자, 따라서 개인적 업무비, 소유자의 급여, 소유자의 급여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경비는 무조건 뜨니까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투자액과 지분투자라는 자체는 요거 지금 하면은 좀 머리가 아파요. 이따가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넓힐게요. 자, 밑에 보시면 영업소득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본소를 좀 가볼게요. 기본소를 가셔서 가시게 되면, 자, 가시게 되면은 기본, 제가 얘기한 건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83페이지로 가시면 283에 가시면은 영업소득세 계산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세금이 있으면, 우리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래서 밑에 283페이지 가시면, 자, 앞자만 따볼게요. 따보세요. 순대이감, 세대원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순대이감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전은 아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플러스는 세금부가 대상인데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 대상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금 박스가 하나 나오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볼게요. 우리 소득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그래서 순소득으로 시작할 수 있고 세전으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소에 284페이지는 피셨어요? 거기 1번에 가시면 영업소득세 계산은 순서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세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결과는 동일하다고 돼 있죠. 자, 근데 2번에다 체크해 보세요. 대체 충당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무슨 충당금? 대체 충당금.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아까 여기 여러분들 공실 및 불량부채, 여기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요건 따보세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뭐냐면 아까 불량부채로서 해소 불가능한 임대료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대체 충당금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해설이 안 나오는데, 임대아파트 옆에 있네. 옆에 보시면 용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임대아파트 투자자가 에어컨이나 주방기구 시설을 고쳐하기 위해서는 영업경비로 지출됐으나 적립금액을 말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 같은 거나 이걸 다시 교체해주면 그냥입니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자본비 지출로서 따보세요. 세액 공제가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경비에서 원래는 빼줬는데 안 되니까 그냥이 돼요. 과세를 해야 돼요. 과세를 해야 되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뭐하고 뭘 더한 거였죠, 아까? 원금하고 있었죠, 그죠? 원금 상환분은 내가 원금을 상한 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건가요? 가져가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할게요. 따라서 10억을 빌렸다. 근데 원금에서 5억을 상환할 수 있죠. 그러면 원금을 상환했던 5억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내 가치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자, 그래서 지금 3번이 있어요? 그 원금 상환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가치를 상승시킨 거예요? 내가 지분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요. 부채 서비스 중 이자 지급액은 내가 먹는 거야? 은행이 먹는 거야?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아까 5번에 아까 건물이 감가상각된다는 건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겁니까? 회계상입니까? 그럼 경비는 아니잖아요. 영업경비는 아닌데 세액공제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감가인데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영업소득세 계산 시에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그럼 몰라야 돼요? 얘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감가상각을 많이 처리해주면 세금 문제가 많이 돼서 영업소득세를 작게 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전 페이지 오셔서, 자, 일단 우리가 따보세요. 순대이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세대 원가는 아직 보지 마시고 순대이감만 보세요. 따보세요. 순대이감. 아까 여쭤볼게요. 대체 충당금은 그냥이 돼요? 과세가 돼요? 원금도 과세가 되죠?
빼주는 건 따라서 감가와 이자. 그럼 감가와 이자는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전 아직 보지 마세요. 아직 안 나와서 여기까지 하면 좀 힘들 거고, 지금 여러분들 딱 분위기상 여기만 하세요. 따라서 순대이감.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아까 대체 충당금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과세가 됩니까?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감가는 그냥이요, 공제를 해줘요. 해주고, 이자도 공제를 해주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세법 시간에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배우셨죠? 그럼 세율이 나오면 영업소득세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학계론에서는 두 개 다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한쪽만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대체와 원금은 아까 이 두 가지는 그냥입니까? 과세가 됐습니까? 요건 과세에서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빼줍니까? 빼주죠. 여러분이 이제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비용 처리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럼 가미는 세공제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딱 거두려고 했는데 얘가 세공제 되니까 정부가 굉장히 건방진 거죠. 따라해보세요. 가미.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렇게. 그럼 따라서 순대가미. 그럼 순대를 빼주는 거예요? 가미를 빼주는 거예요? 가미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순대가미. 우리 시험에 순대가미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죠? 순대가미에서 순대를 빼준다, 가미를 빼준다. 가미와 감가 이자는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대체와 원금은 더해줬죠. 근데 이건 빼주니까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시고 순대가미만 암기하시면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순대를 사가세요. 뭘 사간다? 순대. 그때 세 명이 자녀분인데 한 분이 순대를 한 분이 계속 처먹고 있어요.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가미. 이렇게. 답지 순대가미. 그럼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그러니까 순대가미가 계산이 나와요. 그럼 순대를 빼줘야 됩니까? 가미를 빼줘야 됩니까? 순대는 더하고 가미는 빼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세전은 제가 3, 4월 달에 할게요. 지금 요거까지 나갔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다 다쳐. 여기. 순대가미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7, 8을 보시면은, 아까 암기기법인데, 7, 8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있었죠? 그럼 공실 및 대선 충당금은 왜 포함이 안 되겠어요? 아까 대답 잘하더니, 자, 힘들어 죽겠어, 나도 이거.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공실은 그냥 미리 빼줬어요. 그럼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왜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할게요, 자. 부채 서비스는 그냥 나중에 빼줘요. 빼주죠. 대답은 잘하는데, 얘기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다 똑같아, 수학량들은. 자, 이거 빼주는 걸 왜 빼주겠어요? 왜 영업금비에 안 들어가겠어요? 나중에 빼주니까. 언더스탠드? 자, 소득세도 왜 안 들어가겠어요? 나중에 빼주니까 안 들어가겠죠. 이거 이해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현재 캐시예요. 이건 회계상이에요.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 맞죠? 자본적 지출은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 경비에 우리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자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거 지금 프린트에다가 공부 감소. 우리가 여기 시험이 올해 10월 며칠 날 있는지 아세요? 일단 토요일 날 마지막 주에 있죠. 그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량이 그냥입니까? 계속 증가해야 됩니까? 증가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수업 시간 안 했는데 집에 가면서 떨어뜨려서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가 증가해야 된다. 공부가 막 감소하면 돼야 안 돼요?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세요. 공부 감소. 그럼 공이 뭐예요? 공이? 대소풀량물질. 왜 이거 안 들어가요? 왜 이거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돼요? 미리 빼줬으니까. 아시겠어요? 천천히 할게요. 공부 감소. 부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 이건 왜 안 들어가겠어요? 나중에 빼주니까. 속을까? 왜 계속 물어보지?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소득세는 왜 안 빼줘요? 나중에 빼줄 거니까. 맞아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캐시예요, 이거 현금이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돈이 안 나간 게 아니라 회계상이니까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다음에 무슨 감이? 순대감이. 순이 뭐야? 순영업소도 대감. 대체 충당금 과세가 되죠. 근데 감가랑 이자는 세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순대를 빼준다, 가미를 빼준다. 그리고 여기 나오면 여기다 새우를 곱해서 영업소득을 가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세전이라는 자체는 아직 잡지 마세요. 세전을 잡게 되면 지금 머리가 골치 아파서 이것도 까먹어요. 아시겠죠? 순대감이는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분복귀액이라는 건 뭐냐면, 잠깐 넘겨보십시오.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284페이지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나요? 매각 현금 흐름 찾으셨어요? 암기기법은 이따 가르쳐 드리고. 자, 매각은 내가 운영하는 겁니까? 나중에 파는 겁니까? 팔아서 매각에 대한 돈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20억을 사서 나중에 25억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취득돼 들어온 게 아니라 처분 시에 들어온다. 처분 시에 들어와서 지분복귀액은 처분 시에 현금 수지라는 거예요. 그냥 했나요? 매각했나요? 그래서 책에는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나와있죠? 매각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자, 20억으로 팔았어요. 이걸 총 매각 대금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냥 돼요. 매도 경비를 내야 돼요. 자, 이거 있었죠, 아까. 그다음에 경비 내고, 부채 내고, 세금 낸다. 그다음에 비비세. 그럼 뭐부터 내겠어요? 경비부터 나가겠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여기서 총회에서 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죠. 여기도 그냥입니까? 순이 나옵니까? 자, 부채를 빼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만약에 5억을 상환했으면 아직 5억은 상환했어요? 상환하지 않았어요? 상환입니까? 미상환입니까? 저당자금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세전은 아직 세금을 뺐다 안 뺐다? 세금을 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본인수세를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이거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셔서 자,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얘랑 봐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인데 10원 빼면은 80원이에요. 10원 빼면은 70원이면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반드시 크다? 같을 수도 있다. 근데 얘는 매도 경비는 반드시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잔액이 남아요?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얘랑 같고 양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형광펜을 다시 또 들으셔서 제가 이거 앞에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가공기. 자, 다시 가공기. 가공기는 이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예요. 이걸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다시 유용순이 만들었다.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다시 가공기. 그러면 내가 가공기 하면 여러분들 무슨 순 나오셔야 돼요? 유용순. 그래서 얘가 탈세를 해서 정부가 부세를 한 다음에 다시 가난해서 영세해졌어요. 다시 가공기, 유용순, 다시 부세 영세.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여기랑 A, 그 다음에 B, C가 나왔어요. 그럼 아까 가공기 기억나시죠? 그럼 A에는 그냥입니까? 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가가 들어가야 되고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U, C에는요? 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용순. 부세하니까 영세하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잡냐면, 자, 요거는 그대로 갈게요. 자, 요거 따보세요. 매매 순미, 세자세. 그 매매 순미, 세자세는 이건 운영입니까? 이건 처분입니까? 처분이죠. 맞죠? 그 다음에 따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랑 봐서, 자, 여기는 영업이 들어가요. 영업. 따라보세요. 영업 경비, 순영업 소득, 영업 소득세. 그럼 여기는 매도가 들어가야 돼요? 영업이 들어가야 돼요? 영업이 들어가고 여기 매도가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이거 따라보세요. 매도 가격, 매도 경비, 순매도 가격. 그럼 여기는 영업이 들어가야 돼요? 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빚을 뺐던 건 부채 서비스액이죠.
근데 이건 그냥니까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금입니까? 잔금이고, 여기 따로 영업소득세. 여기 뭐라 그래요? 자본인세를 뭐라 합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전환급수익 지분복귀라는 게 들어갔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넘기시면 문제가 하나 나와요. 나와서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실력이기 때문에 그 넘기시면은 이 페이지의 맨 위에 박스에 문제 하나 보이시나요? 이 정도 풀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가세요. 이번 그 1, 2월 때 이거 풀어보세요. 스타트. 몇 번이 틀렸을까요?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이, 요거 지문만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할게요. 지금 문제 보고 계세요?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아까 가능총소도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가 있죠. 그래서 임대 면적을 곱한다. 면적이 될 수 있고 단위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유효청소도 기억하십니까? 유효청소는 아까 어느 청소득에서? 가능청소득에서 뭐를 뺐어요? 공실손실 상당액이 공실 및 불량부채가 충당금이죠. 차감해서 기타 소득을 더한 것이 유효가 되겠죠.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순소득은요, 유에서 각종 영업외 수익을 더해서 소득을 했습니까? 따라서 유영순. 그럼 얘는 위에서 더한 기타 소득과는 상관없죠. 그럼 요건 뭐에서 뭐를 뺐다 그래야 돼요? 영업 경비를 뺐다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몇 번이 틀었다고 보셔야 돼요. 3번. 그렇죠? 그럼 순소득은 유의 각종 영업외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통해 기록됐던 소득은 틀린 거죠. 그러면 자, 칠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소득은 유에서 뭘 뺐다고 하셔야 돼요. 영업 경비를 차감한 것이 얘라고 하셔야 되죠. 요 3번이 틀렸나요? 틀렸고. 자, 아까 요 세전 기억하시죠? 다음 세전 현금 흐름, 현금 수지, 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불러보세요. 뭐에서 뭘 뺐어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거죠. 그런가요? 세우는 어떻게 구했어요? 세우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몇 번이 가장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3번이죠. 그다음에 유형순. 그럼 유효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효청소득은 나오는 게 아까 유형순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효청소득은 가능소득에서 공실 상당액과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구한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맞는데 아까 여기서는 몇 번이 틀었죠? 3번이 틀었죠. 그러면 순소득은 유효청소득에서 뭘 뺀 거예요? 영업경비 뺀 거죠. 맞나요? 뭐 기타 소득을 각종 영업외 수익을 더한다. 그럼 되지 않죠? 몇 번이 확실히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3번.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번 주 프린트에서 냈던 거는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아까 여러분들 그 공부감소라는 거 아시죠? 그럼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따라해보세요.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형순. 부세하니까 영세하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매매순미 세자세. 자, 따라보세요. 경비 낸다. 빚 갚는다. 세금 내죠? 그 다음에 아까 따라보세요. 순대이감. 순대감이가 있고 공부감소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소득세는 감가상각비로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37번 테마 37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나오나요? 자, 합니다. 이것도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별표 3개. 나올 가능성 거의 100%인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28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287페이지 가시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이제 보기 전에 자, 이제 위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3가지 방법이에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다음에 할인. 다음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리는 게 할인이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들어볼게요. 자, 할인 연구 수지 분석법은 자, 들어보시면요. 내가 1억을 낸 거는 현재 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 만약에 내가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1억 2천만 원을 벌어간다면 이건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줄여서 내가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자, 현재 내가 낸 거는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한데 1년 후 내가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럼 위험이 따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를 현가로 고쳐와요. 다음에 할인한다. 다음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 금액이 떨어지겠죠. 금액이 떨어져서 이 투자한 것보다 그냥이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더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게 유출된 거고 요게 이제 유입된 거니까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돼요. 유입이 더 커야 되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갑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죠. 현재 가치의 합이에요. 자, 이걸 따보세요. 현가합이라고 하고 현금 유출을 따지죠.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따진다면 현가가 안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이 많아야 되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은 자, 할인 현금 수지 흐름 분석법은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무슨 가치로 할인했어요? 그럼 서로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소득이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 기간마다 여러 해로 봐요. 여러 해 봐서 아까 좀 전에 임대소득만 있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둘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해로 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이득과 임대료를 다 갖고 따지는 거죠. 자, 이거는 소득은 항상 따라서 세후로 간다. 세전으로 간다. 세후로 간다. 세후로 가요. 그러니까 세후로 가서 항상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져서 페이지 288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종류라는 게 있어요. 288에. 찾으셨습니까? 거기서 따라서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나오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수년가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수년가법.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드려서 이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만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 수년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수년가법은 수는 뺀다는 거예요. 자, 뺀다. 수년가는 뭐냐면 따라서 유입에서 유출을 뺀다. 그러면 그 금액이 따라서 0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자, 현금 유입 현가를 만약에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1년 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5 특강을 했었죠. 5 강의. 그래서 따라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자,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을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는 연수니까 1년이니까 1승이고 요 R이 따라서 할인율. 이 할인율로 할인을 해요. 이걸 따라서 요구 수익률 할인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10%다라고 한다면 0.2니까 1.2니까 3억이 되겠죠. 그럼 3억, 이건 이제 항상 지분이거든요.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억이 돼야 돼요? 플러스 2억이 돼야 돼요? 이 금액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뭐 내가 3억 빼기 1억이면 2억 벌었죠. 그럼 이 금액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서 수년가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건 이제 세후 현금 수지라는 거 효과와 세후 지목 효과를 더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기본서 가서 한번 볼게요. 288페이지 가시면 기본서에 수년가법이라는 1번 정의 나와 있나요? 가볼게요.
순효과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전이다, 세후다.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유입에서 유출을 그냥입니까? 공제했습니까? 그래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에서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공제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건 그냥 있어요? 뺐어요. 빼서 그게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이라는 것은 그냥 기억은 그냥 참고하세요. 기억은 독립적으로 그냥 A, B, C를 봤을 때 그냥 순효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끄집어내고 상호배타적은 둘 중에서 비교한다. 그럼 가장 큰 게 좋겠죠. 그죠? 그건데 이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2번도 기업법만 요번에 가세요. 기업법만 가시면 할인율이 아까 무슨 수익률을 할인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찾았습니까? 저번에 요구 수익률은 제가 주관적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투자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 재투자 수익률 역시 요구 수익률로 가정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가셨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우측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긴 하죠. 근데 요거는 좀 이따가 좀 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잠깐 넘기시면은 290페이지부터 갔다 올게요. 290때 같이 갔다 오시면은 290에 가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나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 PIR법 찾으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칠판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간다면 가보세요. 아까 순효과는 따라서 유입에서 유출을 뺀다. 자, 나눴나요? 뺐나요? 빼서 그 금액이 그냥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지만 투자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따라서 나눈다. 나눠요. 지수가 나오면 항상 분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NPV라고 하고 PI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무슨 지수가 나오면 따라서 앞에 게 올라간다. 그럼 비용이 올라가겠어요? 수익이 올라가겠어요? 수익. 그럼 유입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유입을 유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할인해서 현금 유입의 효과가 3억이었죠. 그 다음에 내가 1억 투자했잖아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3배 벌었다. 몇 배 벌었다? 그럼 3배 벌면 투자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1억 투자해서 5천 원이면 1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이 기준이다. 아까 얼마가 기준이었어요? 얘기해보세요. 0이었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그럼 위에 게 더 커야겠죠. 그러면 이건 뺐어요. 아까 이건 뺐죠. 빼서 공제를 했는데 얘는 뺐나요? 나눴나요? 나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몸모에 대한이라는 것은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자 따라서 유출에 대한 유입 제 눈을 잘 보세요. 따라서 유출에 대한 유입 그럼 유출에 대한이 내려가고 올라가죠? 꼭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유출이 올라가요? 유입이 올라가요? 유입이 올라가죠. 대답은 잘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사람들은 위에서 먹고 밑으로 내보내는 거죠.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럼 위에는 그냥요 입으로 집어넣고 내려가는 거야. 따라서 유출에 대한 유입.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지금 290페이지는 피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박스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 조그만 글씨에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아까 제가 밑에서 깔고 몸모에 대한 몸모가 유출에 대한 유입이죠? 잘못 나면 안 되고요. 그럼 1번에 가시면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를 예상 유출의 현가로 그냥 있어요? 나눠서 상대적인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죠. 찾았죠? 얘도 독립적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걸 끄집어내고 상호배타적은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까지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가시고 요거는 유입에서 유출을 뺐나요? 나눴나요?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 페이지 가시면 내부 수익률이 제일 어려워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은 물론 다 어렵겠지만 289페이지가 제일 어려워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그럼 다시 할게요. 칠판. 순효과법은 이 순효과라는 것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아까
3억에서 1억 빼니까 2억 나왔죠.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얘는 그냥요, 나눠요. 그럼 3억을 1억은 아니까 3배수 번 거죠. 그러면 이건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크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뺐습니까? 뺐고 얘는 나누었다는 거죠. 맞나요? 내가 이거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얘는. 이거 따라봐요. 현금 유입의 성과와 현금 유출의 성과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같게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건 1년 후입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1 플러스 R의 N승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갈게요. 요게 나온 다음에 시험 문제 보통 1년이 나오거든요. 요걸 이제 구하는데, 자, 이렇게 가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투자액이 내려간다. 투자액이 내려가고, 여기서 이걸 빼면 그 차이가 2천만 원을 벌었죠. 따라서 차익값이 올라간다. 그럼 1억에서 얼마 벌었다는 거죠? 2천이죠. 그래서 따라서 20% 나오는 거예요. 그 20%가, 자, 따라해보세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기대가 커야 돼요?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지만 투자하잖아요. 그럼 요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따라서 같게 한다. 할인율이 나왔다. 그럼 그 할인율로 재투자해주고 그 내부 수익률로 요구하고 비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건 뺐어요, 나눴어요, 같게 하는 일이에요. 같게 하는 일이죠. 289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내부 수익법 찾으셨어요? 얘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예상된 현금이익의 성과와 현금 유치 성과를 서로 무슨 만드는? 같게 하는 할인, 같게율이에요, 같게율. 오케이? 그러면 순영가는, 자, 우리가 어떻을까?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얘와 얘를 갖겠다는 것은, 자, 1억이면 1억이니까 1억에서 1억 빼면 0이죠. 그럼 순영가를 뭐로 만들겠어요? 0.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겠죠. 지금 파란 색깔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독립적일 때는 그냥 다 따져서 내부가 요보다 크면 끄집어내고 요가 작으면 기약하고 상호배타적 그 중에서 많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기업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요번 과정에서는 제가 딱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박스가 있는데 박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요번 과정에서는 할인율만 보세요. 무슨 율만? 할인만. 1, 2월 달에는 순영가법은 아까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어요? 요거 수익률. 주관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가 순영가가 10%라는 할인율을 먼저 요거 수익률 결정해야겠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어요?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보고 있나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갑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순영가의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이라고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이야? 내부 수익률이에요. 별표 3개 치세요. 엄청 잘 나옵니다. 그죠? 다시 할게요. 순영가의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이고요?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맞아요? 다시요. 순영가의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내부니까 내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치킨집에 가갖고 아줌마한테 그 뼈 빼고 순살만 달라 그랬어요. 따라서 순살이요. 그때 이 아줌마가 따라서 냈네 그래요. 따라서 순살이요. 냈네. 그럼 순영가는 무슨 수익률을 할인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거예요. 이거 100% 시험에 나와요.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순영가는 사전에 어떻죠? 아까 제가 이 순영가법이라는 자체는 자, 따라서 사전에 할인율을 알아야 된다. 할인율을 알아야지만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요구 수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내부 수익은 갖게 할 때 요구 수익이 필요 없죠. 그럼 사전에 요구 수익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보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거는 나중에 보는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다음 순영가법이 더 우수하다. 순영가가 항상 요구만큼 나와서 기회비용 나오니까 순영가가 항상 우수하다고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터치하지 마시고 할인율까지만 가세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칠판. 자, 얘는 유입에서 유출을 그냥 했어요? 뺐어요. 빼서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그냥요? 같게 했어요. 그래서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나눴습니까? 나눠서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럼 어떤 건다? 우리가 칠판. 자, 프린트해 보시면은 프린트에 가시게 되면 맨 밑에 VS라는 게 나오나요? 자, 그럼 VS 자 볼게요. 칠판 보세요. 순영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그냥 했나요? 뺐나요? 뺐고 내부는 유입과 유출을 그냥 해요? 같게 하는 율이에요. 같게 율이죠. 그런가요? 자, 지수는 그냥니까 유입율 유출로 나누었으니까 나눴다는 거죠. 따라주세요. 빼갔나? 내 아들이 내 지갑에서 용돈을 빼갔나? 자, 따라주세요. 빼갔나? 그러면 수는 그냥요? 뺐어요. 내부는 어떻게 했어요? 같게 하는 율이고요. 지수는요? 나누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순영가는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내부하고 요구 중에서는 어떤 게 커야 돼요? 자, 근데 같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투자 판석할 때 내부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되고? 요구가 커야 돼? 내부가 커야 돼? 내부가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1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금 유비 평가는 이제 매기간 아까 세전이었습니까? 세후로 갔습니까? 세후 평가과 세후 지분 복귀로 갔고요. 유출이라는 건 내 돈 나간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현가를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순영가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을 할인했죠. 근데 수익성 지수도 같거든요. 순영가가 수익성 지수는 답답해.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 자, 답답해. 냈네. 내부 수익법은 무슨 수익률을 할인했어요? 내부죠. 그러니까 얘만 내부고 다 요구 수익률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해놨냐면 집에 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갈게요. 순영가가 나오면 수치가 1이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수익성 지수는 뭐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되죠? 얘 그냥이요 다 할인기법이에요. 할인기법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이 순영이와 수희를 이제 만나게 두는데 레스토랑에서 이제 순영이가 돈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지 말고 수일이가 낸다고 해요. 그죠? 따라서 순영 씨, 수일이가 내요. 할인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순영이라는 자체는 순영가는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0이고. 따라서 수일이, 수익성 지수는 뭐예요? 따라서 내요.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얘는 그냥요 다 할인 기법이에요. 할인 기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문제 스타트. 풀어보십시오.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객관식을 좀 풀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용기 내고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틀릴까요? 3을 쳤죠. 맞나요? 자, 우리가 자 칠판 보세요. 따라오세요. 학교 내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요구는 커야 돼요? 항상 작아야 돼요? 요구가 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요구 수익이 내부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작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더 크면 투자 안 된다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칠판을 보세요. 자, 아까 요 순영가 기억하십니까?
답세 순영씨. 순영씨.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항상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럼 내부 수인은 순영가를 얼마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영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뺐죠. 자, 답세 빼갔나? 그러면 차감했어요? 같게 했어요? 나눴어요? 차감하기라는 거 되죠. 화이팅. 이 뺐잖아. 나눈 게 나와야 돼? 차감한 게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나눈 게 나오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장래 발생한 수익형가 총회에서 비용형가를 나눴어요? 차감했어요? 차감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화이팅 하세요? 자, 답세 순영씨.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수입이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순영 수입이 하고 싶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프린트 그 메일 노트 하나 받으셨죠? 그 1번 문제 하나 보세요. 1번 문제가 최근의 경향인데 1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1번이 딱 봐서. 프린트 1번 있어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자, 칠판 따보세요. 네요. 그럼 무슨 수익률과 비교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과 비교하면 안 되죠. 갑시다. 뭐가 틀렸다고 보셨나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추적 결정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셔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1, 2월 달이 지나면 또 3, 4월 달 순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되게. 그래서 내가 갈게. 자, 할인은 자,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현재 가치로 할인했다 그러셔야죠. 한 해예요, 여러 해예요. 임대료 받아요, 양도차도 있어요. 세우러 가는 게 원칙이죠. 그럼 우리가 자, 따라서 빼갔나? 순영가는 그냥 있어요? 뺐어요? 뺐어요? 아까 문제에서 나눴어요? 차감했어요? 차감했다는 게 나와야 돼요. 순영이 아세요? 순영이? 순영가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네요? 내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현이 나와야 돼요? 요구가 나와야 돼요? 요구가 나와야 되고 내부가 더 커야 투자하죠. 자, 얘는 그냥 니까 같게 했으니까. 같게 해서 그 할인율을 가지고 얘랑 비교하는 거죠. 화이팅. 얘는 그냥 나눴어. 자, 눈을 봐보세요. 계산하실 때 사람은 그냥이야 입이 위에 달렸어. 나가잖아. 유출이 올라가, 유입이 올라가. 유입이 올라가죠?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할게요. 유출이 올라간다, 유입이 올라간다. 유출이 내려가요. 그런데 유출에 대한 유입. 유출에 수입이 기억나세요? 그럼 5보다 커야 되는 거죠? 1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이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집에 연습하세요. 순영씨, 수일이가 내요. 할인 카드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다 할인입니까? 할인이고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되고 0. 수익성 지수는 내부가 뭐보다 커야 된다? 요거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빼갔나? 자, 이건 글쎄요. 뺐어요. 빼서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이게 따라서 같게 하는 율. 같게 해서 내부 수익이라는 걸 도출했죠.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되고, 요건 그냥 했어요? 나눴어요. 나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정도 따라오시면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연습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시죠.